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아, 오늘 비 온다는 예보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보통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면은 조금 바깥이 밝습니다. 밝아서 새벽기도 가는 길이 어렵진 않은데, 오늘은 이상하게 좀 깜깜한 느낌이 들어서 봤더니 비가 오더라고요. 음, 7월에 이제 첫날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제 제가 영화 모임을 했었죠. 영화 모임을 무사히 끝내고, 어, 뭔가 힐링도 되고, 또 저에 대한 그런 도전도 되고, 굉장히, 좀 세상적인 그런 모임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그런 모임이었네요. 그날이 이제 목요일이었고, 이제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저희 아이 학교에 가서 이제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 그때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던 그런 여학생, 1학년 여학생이죠. 같은 이제 동반에 있는 그 친구가, 음, 저희가 또 이렇게 학교를 좀 지체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를 발견하고 이제 보자마자 이제 입에서 당연하게 집에 같이 가자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가자 하면서 그렇게 그 아이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나왔었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하러 가기 전에 또 동반에 있는 저희 교회에 다니는 그 남자 학생이 있습니다. 남자 학생의 그 할머니께서 한 번씩 이렇게 학교하는 길에 이렇게 마주치면 인사도 드리곤 하는데, 할머니를 만났죠. 만나서 저를 먼저 알아보셨고, 본래는 이제 학교 근처에 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그 남자 학생을 기다리곤 하는데, 그날은 이제 뭐 그 아이한테 이렇게 받아야 할 물건이 있는지 교문까지 이렇게 걸어가시게 되었고, 저랑 뭐 이런저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학교까지 같이 걸어갔었죠. 그 남자 학생도 굉장히 좀 이게 스케줄이 바쁘더라고요. 뭐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학교 외에는 뭐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제가 하지 않아서 저희 아이는 좀 한가한 편인데, 그 남자 학생은 많은 프로그램으로 이제 발달 수업을 하는 거죠. 수업을 해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스케줄이 좀 빡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드럼을 좀 요즘에
배우고 있고 잘 치고 있다고 그렇게 할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셨고, 그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에 또 저희 교회에 그 드럼을 가르쳐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을 보낸다고 교회를 또 저희 교회를 언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신앙이 없지만은 그래도 뭐 교회에 이렇게 손자를 이렇게 보내는 것에는 크게 거부감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조금 한창 하고, 저는 이제 학교로 들어갔고, 이제 학교에서 그 여학생을 만나서 저희가 이제 교문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고, 제가 이제 그 여학생을 만나면은 좀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네가 이제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학교 마치면은 제일 하고 싶은 놀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보통 여학생들이 학교 마치면은 이렇게 하고 싶은 활동이 있잖아요. 뭐 숙제도 있겠고 뭐 또 뭐 배우러 다니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친구가 있다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 같은 거를 같이 먹고 싶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좋아했던 그 토마토 스파게티를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토마토 스파게티로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감자 볶음이 되고 또 뭔가 카레가 되고 막 이렇게 요구사항이 막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뭐 그래 그것도 해주고 이것도 해줄게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만약에 이모 사무실에 놀러 오게 되면 만들어 줄 수 있으면 만들어 줄게 이렇게 이제 얘기는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 사무실을 언급하니까 그 학생이 이제 사무실이 도대체 뭐 가게라고도 하죠.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이렇게 검색을 하고 싶어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었었는데, 이제 제가 미용실을 폐업했으니까 그래도 간판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간판 이름을 이렇게 알려주고, 어머니는 아실 수도 있는데 눈치가 있으시면 아시겠죠? 제가 이제 미용실 했었던 사람이고, 그때 같이 어머니랑 교제를 했었고, 딸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그때 교제가 딱 끊어져서 좀 뭐 먼저 이렇게 다가가고 그러진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딸이 자꾸 이렇게 다가오고 막 저에게 이제 교제를 하려고 막 이렇게 다가오니까 저도 제 신분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게 이름을 가르쳐 주면서 어머니는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그 아이한테 가르쳐 주게 되었죠. 그 친구가 이제 폰은 있지만은 제가 뭐 전화번호 좀 저장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았고, 언제 한번 학교 마치면은 이모 가게에 한번 들려봐라. 위치를 알고 있으면 네가 이제 뭐 학교 때나 나를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이제 평일날은 시간이었고 토요일 날 시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오고 싶다고 하면은 시간을 정해서 보면 되니까 그렇게 보자 이렇게 얘기를 계속 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저희 가게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는 게 이제 먹는 거, 같이 이렇게 먹는 거고, 그리고 또 인형을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인형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또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음악을 싫어하는구나 하면서 음악은 놀이에서도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음악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게 또 찬송이잖아요. 그래서 아,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을 좀 알게 되었고 좀 놀랬죠. 좀 그런 얘기는 안 할 줄 알았는데 음악을 또 싫어한다고 하니 아, 음악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교문으로 내려오는데 아까 전에 만났던 그 할머니께서 이제 손자를 이렇게 기다리신다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제가 이제 저희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또 뭐 미리 인사를 했지만 또 한 번 더 인사를 항상 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께서 이제 저와 저희 아들이랑 그 여학생이랑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보고 좀 저희 쪽으로 다가오셔서 제가 이제 그 여학생을 좀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이 저희 아들이랑 같은 동반에 있는 친구예요 하면서 막 그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는데 아, 이 여학생 안다면서 이 여학생이 막 자기 손자 집에 막 가서 막 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학생은 좀 부침성이 좋구나. 그냥 좀 이렇게 좀 친하면은 뭐 집에를 뭐 가고 싶어 한다든지 막 그런 좀 성격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목요일이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수요일 날 저녁이었나요? 저녁이쯤이었나? 어머니가 좀 막 낯설어질 것 같다. 막 다리에 힘이 다 풀린다. 막 이런 얘기를 주셨고 고혈압의 증상이 뭐냐고 막 저한테 검색을 해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상 저희 어머니 고혈압 있으시고 약을 매일 챙겨 드시는 게 힘드시니까 그런갑다 하는 그런 날이 아니었고 좀 심각하게 나 지금 쓰러질 것 같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저에게 얘기를 주시니 저도 막 검색을 했었죠. 고혈압 증상 그리고 고혈압 생기면은 뭐 식이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정보들이 있고 약은 뭐 그래도 부작용이 좀 적은데 뭐 막 그런 것을 막 이렇게 탐색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나 병원 한번 가봐야 되나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저번에 그 이웃 그 할아버지께서 뭐 우연히 저희 집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얘기를 나눴는데 본인이 다니는 그 병원에 약이 잘 맞아서 지금 다 나았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 어머니가 들으셔서 그 한 곳을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이곳저곳을 좀 다니다가 좀 이렇게 병원 방문을 좀 멈추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병원 히든 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병원을 좀 이렇게 여지를 두셨었는데 제 어머니가 막 쓰러질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오시니까 내일 한번 가볼까 이렇게 얘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잘하면은 내일 엄마를 따라가야 되겠구나. 그날이 이제 제가 영화 모임을 잡았던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아 엄마가 막 쓰러질 것 같다고 안 좋고 막 이런데 내가 영화 모임을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면 되겠나 또 그런 또 생각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까지 어머니가 아프신데 그렇게까지 모임을 밀고 나가도 되는 건가 그런 좀 고민이 있었지만은
영화 모임이 그래도 제가 오후 때에 이제 잡았었고, 어머니랑 이제 병원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오전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영화 모임을 취소를 하지 않고, 오전으로 이제 병원을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도 있는데 오빠가 좀 가면 좋겠는데, 오빠가 항상 엄마랑 같이 병원을 가면 막 어머니 혈압 너무 높으신데 왜 관리를 안 했냐고 막 의사 선생님이 막 그래서 오빠가 이제 막 두렵고 막 떨려서 이제 막 엄마랑 병원 가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도 그런 면이 있으니까 나도 뭐 가면은 뭐 의사 선생님이 뭐 관리를 왜 이렇게 했냐고 또 뭐 야단치실 거 알지만은 그래도 내가 가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제가 그날 아침에 아이를 이제 보내놓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죠. 올라오고 집으로 가서 이제 엄마를 모셔서 그렇게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이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저희가 뭐 마트 가고 뭐 그런 거리인데 어머니가 뭐 병원 가면서 마트 가서 빵도 좀 사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도 좀 새로 저희가 이제 방문하는 거고 보아하니 또 병원에 가면 또 좀 전도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했었고 거기다가 엄마가 빵까지 산다고 하시네. 그럼 마트를 갈 수도 있는데 마트에서 이제 점원 두 분이 계시는데 내가 어느 한 분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마음은 먹었지만 오늘은 좀 할 수 있으면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일단 병원부터 방문을 하게 되었죠. 병원에 가니까 저희가 딱 제가 아이를 데려다 주고 병원에 이제 딱 가는 시간이 병원 문이 열기 전에 이제 막 좀 급한 용무가 있으신 분은 병원이 이렇게 딱 열기 전에 이렇게 미리 가셔서 기다리잖아요. 딱 그 시간에 저희가 가게 되어서 저희가 대기자가 1번 대기자였죠. 간호사 두 분이 계신데 뭐 인상도 좋으시고 여기 간호사분들은 이렇게 좀 수다를 좀 떠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아직 안 오셨구나 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뭐 처음 오기도 했고 뭐 혈압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이렇게 어머니랑 그 간호사랑 하게 되었는데 좀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이제 딱 앉아 있으면서 아유 간호사분들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이제 간호사들이 서로 수다를 떨구나 이런 핑계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진 않았습니다. 전하진 않았고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어머니랑 들어가게 됐는데 원장님이 굉장히 좀 꼼꼼하시고 인상도 좋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머니께서 혈압이 높고 관리가 좀 잘 안 됐고 뭐 그런 사정도 다 들으시고 약을 뭐 이유 상태 들었는데 좋다고 해서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게 되었고 본인한테 맞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좀 약을 꾸준히 먹는 게 어려워서 이 병원 저 병원 이렇게 좀 돌아다녔다 이런 사정도 좀 알게 되셨고 그래도 뭐 이렇게 좀
막 이렇게 책임을 막 이렇게 저한테 막 이렇게 왜 이렇게 관리했냐고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지 않고 자초지종을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좀 좋은 대안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그 어머니한테 좀 맞는 약을 지어 주셔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제 자리에 뜨시는데 그때 제가 이제 복음이 나왔죠. 왜냐면은 그 전에 병원에 갔을 때도 여의사 분이셨지만 여의사 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를 맡아주시는 의사분이신데 이런 생각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뭐 내 하긴 이렇게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뭐 또 다른 말 돌리시면서 경과 보고 그렇게 다음 주에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머니께서 이제 주사를 이렇게 뭐 검사하신다고 주사도 맞으시고 가셨는데 그 여자 간호사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고 이제 약국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국은 이제 제가 뭐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 선생님께 복음을 못 전했을 때 최후의 이제 장소죠. 약국에 가면 이제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해주셨었는데 거기도 보니 이제 젊은 그 뭐라고 하죠 선생님 계시고 이제 약사분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한테 전했으니까 이제 약국 약사한테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복음을 약국에서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분명히 이렇게 전했는데 약사분도 막 그 약을 막 처방해주기 바빠서 막 잘 듣는 것 같진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어머니가 약을 다 받고 나서 또 한 번 인사한다고 못 들으셨는가 싶어서 한 번 더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못 들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들었을 때는 그래도 반응이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제가 전해도 되지만 제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전하니까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원 일을 마쳤고 어머니께서 빵집 들리셨다가 또 마트 가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빵집을 갔죠. 빵집을 가서 빵을 사고 이제 마트를 가는데 마트에 보통은 이제 점원이 두 분이 있는데 이른 시간이라서 병원 갔다 바로 갔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마트 직원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저희가 들어오면서부터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인사를 해주시고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항상 마음을 먹었었는데 잘 전하지 못했는데 한 분 계시니까 두 분 계시면 또 복음을 전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분 계시니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머니께서 뭐 빵만 사신다고 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사시더라고요. 사서 이제 계산을 딱 하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을 하고 저는 그냥 옆에만 이렇게 서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계산하고 이제 돈을 받고 그때 이제 제가 복음이 안 열릴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돈을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옆에 멀뚱히 서 있다가 이렇게 말을 건넨 건데 복음이 안 전해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긴장은 좀 많이 했죠. 왜냐면 여기가 이제 계산되고 그리고 다행히 뭐 뒤에 손님이 이렇게 줄 서 있고 그런 거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좀 뻘쭘하라면은 뻘쭘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긴장한 저 자신과는 달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 그렇게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하고 반응이 안 좋겠지 하면서 좀 뻘쭘한 그런 상황을 빨리 이제 회피해야 되겠다. 난 전했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가까운 교회 다니세요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께서 교회를 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나요? 예수님 믿어요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주셨고 이렇게 저한테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근처에 있는 거기 다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같은 교회 다니시는 거 아니시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같은 교회는 아니에요 하면서 그렇게 아예 이제 믿고 계시는 분이죠. 믿고 계시는 분이셨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믿고 계셨던 분이구나.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좀 대화가 좀 이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인상도 좋으시고 좋더라고요. 마음가짐이 좋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좀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고 이렇게 갔었죠. 갔는데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뭐 예수님 믿으신다고 입으로 말씀하셨고 교회 뭐 어디 다니시는지도 궁금하셔서 이제 그런 얘기까지 했으니 뭐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성공했다 하면서 이제 돌아서려고 하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하면서 요플레를 이제 내가 사려고 했는데 못 샀다면서 요플레를 사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요플레 이거 들고 가려면은 무거운데 하면서 좀 투덜거리려고 했는데 어머니 특성상 항상 뭘 사면은 깜빡했다 하면서 또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플레를 들고 다시 그 점원한테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좋게 뭐 이렇게 다 인사 다 했는데 또 다시 가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제 성격상 좀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뭐 마지못해 어머니가 하라 하니까 이렇게 가서 계산을 이제 다른 손님들이 하고 이제 제가 또 하게 되었는데 영수증을 주시겠지. 그분이 이제 계산을 하고 뭔가 이렇게 뭘 찾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주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 데스크 밑에서 뭘 이렇게 꺼내시더니 정말 있는 숟가락, 플라스틱 숟가락을 막 이렇게 한 그릇 이렇게 저에게 건네주시더라고요. 잠깐만요 하면서 건네주시는데 그 요플레이 개수보다 더 많이 이렇게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거 받아도 이거 안 써도 되는데 집에 요플레 떠먹는 숟가락이 천지인데 이렇게 이제 또 그거를 또 너무 많이 줘서 또 다른 점원이 보면 또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있는 거라고 막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거 여기 쓸 거 없는 거 아니냐면서 나한테 너무 과한데 안 받을 수도 없고 또 마음을 너무 써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해도 나는 지금 아까 전에 그 대화만 해도 난 지금 성공했는데 아니 이것까지 주시니 막 과분한 거예요. 과분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그분은 마음이 열려서 이렇게 뭐 행동으로서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가분합니다. 막 저도 어쩔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막 너무 호의를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분이 데스크에서 이렇게 자동문이죠. 자동문 앞까지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물건을 놔두고 갔나 하면서 이렇게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전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런 말을 저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다는 자체도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문까지 이렇게 나와 주셔서
예수님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더 감사하죠. 이런 반응을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제껏 이런 반응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나 싶은, 정말 그 수많은 복음 중에서 정말 단 한 번이었지만 저에게는 너무 크게 와닿았죠. 그래서 이분은 그 말씀으로도 뭐 제가 천국 보내드리고 하는 저의 자격은 없지만 정말로 하나님 선택하신 분이구나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속마음인 거죠. 제가 뭐라고 이런 속마음인데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제가 감사했고 힘내세요 이렇게 제가 응원을 드렸고 이제 그분은 이제 들어가게 되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큰 은혜, 정말 구원의 은혜 앞에서 내 자신이 정말 초라하고 작은 사람이구나. 내 존재가 정말 작은 존재구나. 내가 막 하찮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위대함? 제가 낙심되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 위대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아서 사람이 이제 먹먹해진달까? 너무나 먹먹하면서 마음의 감동이 좀 오래 지속되더라고요. 나 이제껏 사람들한테 외면받고 뭐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욕먹고 한 건 아니었지만 외면받고 조금 복음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저를 이렇게 외면하고 막 관계가 끊어지고 또 어려운 상황 만날 때도 있고 사람으로 인해서 참 많은 걱정도 했었고 고난도 받았었고 피하기도 했었고 그런 순간이 많았는데, 정말 이 한 사람의 이 복음이 그거를 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분 한 분이면은 내가 또 일어날 수 있겠다. 내가 좀 지쳐 있고 좀 낙심돼 있고 항상 숙제로서 이렇게 생각했었었는데, 그게 그런 서운함이 정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한 분의 그 말씀 예수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엄청 좀 먹먹했죠. 정말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정말 우리가 작은 존재고 겸손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그날 느꼈고 그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얻고 이런 경우도 있나, 너무 기분이 좋다 하면서 힘을 얻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랑 마트에서 나오게 되었고, 짐은 무거웠지만 마음이 너무나 행복하고 평안하고 기뻤던, 그렇게 이제 짐을 들고 이렇게 올라갔었고, 어머니가 또 김밥을 드시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앞에 김밥집에 가서 김밥을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었죠. 그 어머니도 복음을 그냥 그렇게 그냥 들으시는 것 같더니 중간에는 좀 삐걱거리기는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저를 보면은 이렇게 잘 맞아주시고, 제가 이제 또 가니까 또 이렇게 김밥을 마시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 오늘 뭐 어디 가시는지 김밥을 15줄을 시켰다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금 다 됐는데도 안 와서 왜 그런지 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 그래도 빨리 주문을 했으면 빨리 가지고 가셔야지 사장님께서 좀 덜 걱정하시는데 하면서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했고 거기 이제 한 분의 남자분이 들어오셨는데,
저번에 한번 봤었던 것 같아요. 김밥 한번 주문했을 때 막 온 가족이 둘러 앉아서 막 이렇게 친척인지 막 고기를 구워 드시더라고요. 그때 보셨던 남자분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또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한테 눈치를 보면서 막 이렇게 사장님이랑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휴, 이분한테도 보험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여사장님 있지만은 그래도 있을 때 그때 형제분이었나 그 자매분이었나 한 분을 제가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분도 있을 때 그냥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하지 못했습니다. 전하지 못했고 그분이 이제 이렇게 눈치를 살살 보면서 막 저를 보면서 웃어주면서 뭐 직접적인 대화는 없었지만 막 이렇게 계속적으로 눈 마주침이 있었고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나중에는.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렸고, 그분이 이제 형제분이신지 물어봤는데 형제분이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물이 좋으셨어요. 그래서 인상이 좋으시고 해서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 사장님께서 저희 오빠가 인물이 괜찮다고 막 그래서 인기도 젊었을 때 인기도 엄청 많았고 막 그랬다고 막 언니도 다 인상 좋고 인물 좋고 막 그랬는데 나는 안 그렇다고 막 그렇게 나만 안 그렇다고 막 그런 얘기를 좀 하셨던 것 같고, 아유 사장님도 예쁘세요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오빠가 막 이렇게 심부름 시키면은 뭐 언니라든지 뭐 동생이라든지 성격이 못됐지만은 심부름을 하는데 나는 착한데 고집이 세서 나는 심부름 시키면 막 안 한다고 막 고집 부리고 그랬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착한 사람이 고집이 있지. 근데 본인의 입으로 착하다라고 말을 하시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얘기를 좀 이렇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 사람이 이렇게 젊으신 분이 이렇게 들어와서 김밥을 계산하는데 얼굴은 뭐 저는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그런 타이밍에 이제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굳이 뭐 이렇게 아우 저 요 교회 다녀요 막 이런 식으로, 분명 사장님은 같은 교회인지 아는데 교회 교인인지 아는데 왜 아는 척을 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저는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나왔습니다. 나오게 되었네요. 김밥을 어머니께서 사신 걸 보니 내가 오늘 영화 모임을 하니까 김밥을 먹으라고 엄마가 김밥을, 엄마는 제가 영화 모임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구나. 내가 오전에 오후에 이제 영화 모임이 있지만 오전에 어머니 일을 이렇게 보고 뭐 병원만 간 게 아니고 마트도 가고 김밥집도 가고 막 이것저것 막 간다고 수고를 했는데 내가 또 뭐 점심을 막 이렇게 챙겨 먹고 하면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챙겨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엄마 나 김밥, 어머니가 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한 줄 가져갈게 하면서 이렇게 김밥을 사무실에 가져오게 되었고, 뭐 뭘 할 그런 시간도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잠깐 했나? 청소를 잠깐 하고 제가 이제 김밥을 먹었네요. 김밥을 먹으면서 좀 뭐 빠뜨린, 영화관 갈 때 빠뜨린 물건 없나? 눈이 또 안 좋으니까 안경도 챙겨야 되고, 또 그 솔직클럽 편말도 또 가지고 가야 되고, 막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좀 물건에 뒤져야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준비물, 물통도 좀 가져가야 되고, 팝콘은 뭐 사먹을지언정 아마 음료수까지 사먹으려고 하니까 당도 있고 그냥 뭐 이 당이나 저 당이나 똑같지만 또 돈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게에 있는 그
그 아이스티를 이렇게 또 물통에 이렇게 담아 가게 되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어머니랑 오전 시간을 보내고, 아, 그래도 오늘 영화 모임이 있는 날인데, 오전에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서, 그래도 뭔가 내가 뭔가 하고 가는 느낌이 든다. 영화관 가서 또 하나님께서 뭐 복음을 또 열어줄 상대를 붙여주실 줄 모르겠지만, 일단 오전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어서, 뭔가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늦지 않게 이제 제가 이렇게 가게에서 나섰는데, 가다가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얼굴이 이렇게 딱 보이더라고요. 버스를 타기 전에. 보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미용실 할 때, 옆에 이제 치킨 장사를 하셨던 그 사장님, 여자 사장님이죠. 그래서 그 여자 사장님을 이렇게 장을 보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뵙기 어려운데, 지금 딱 뵈니까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랑 다르게 화장을 안 하고 있어도 저인 줄 아시죠? 이렇게 얘기한 것도 많이 있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얼굴도 많이 마주치고 했지만, 뭐 화장을 안 한다고 해서 막 못 알아보시고 그러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드렸고, 뭐 잘 지냈냐, 뭐 이런 인사를 했죠. 제가 뭐, 그 가게가 이제, 그 화재로 인해서 이제, 가게를 두시게 되었는데, 참 그 과정을 이제 제가 옆에서 봤었죠. 뭐, 저희 가게도 얼마 안 있다가 미용실을 접기는 했지만, 참, 좀 생각에 많이 남더라고요. 내가 그분들에게 참 많은 위로가 못 되었다. 그때 참 코로나도 그랬고, 코로나 이후에도 경기도 안 좋았는데, 저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이가 자꾸 이제 손이 가는 아이라 갖고 이렇게 가게 문도 좀 잠시 닫았다가 막 그런 경우도 많았고 해서, 예약제로 이제 가면서 이제 가게 문도 뭐 손님 예약 안 잡았을 때는 막 닫았다가 그런 적도 있고 해서 매출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정말 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가다가는 좀 유지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가격을 올렸던 건데, 그게 이제 좀 이웃 주민들한테는 좀 치명적이었다고 할까요? 옆집 사장님도 그렇고, 뭐 옆집 사장님은 뭐 올린 가격 안 받아도 되고 막 그런데, 그때는 좀 하나님께서 저를 율법적으로 좀 훈련을 시키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규칙을 정하면 좀 그 규칙이 벗어나지 않게끔 굉장히 지키려고 했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셨죠. 괴로워하셨고, 옆집 사장님도 뭐 1, 2천 원 뭐 올리지 좀 많이 올린다, 이런 얘기를 주셨죠. 싸게 해서 많이 받는 게 좋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식으로 얘기해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말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손님들 받는 가격이랑 옆에 뭐 장사하시는 사장님이든 그냥 받아야 되겠다 해서 똑같은 가격으로 그렇게 받게 되었고, 그때 마침 또 이렇게 화재가 났어요. 화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예약제로서 이렇게 그분들은 또 나이가 있으시고 뭐 장사하는데, 뭐 내가 좀 들렸을 때 나 머리 좀 해주면 안 돼? 당연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한창 율법으로서 훈련받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저희 가족까지 저는 용납을 좀 안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 오빠한테도 욕을 많이 먹었고, 저희 아빠는 몇 번 그렇게 부딪히더니 이제 막 학을 떼서 저한테 머리를 이렇게, 가족이지만 안 하시려고 하고, 그렇게 뭐 친척분한테도 제가 뭐 또 딴 손님들 하는 것처럼 예약제로서 뭐 예약 시간 아닌데 전화 오면은 막 좀 안 받으려고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굉장히 시험이 많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긍휼을 배우기 전 단계라서
좀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율법으로 밀고 갔습니다. 밀고 갔었고 그래서 그 남자 사장님도 불편함을 느끼셨겠죠. 좀 더 간다면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고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이렇게까지 좀 매정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고 참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정식적인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도 이웃 어 이웃이 막 이렇게 뭔가 재난을 맞고 막 그러면 막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라도 이렇게 도움을 주잖아요. 근데 저도 미용실 하면서 뭐 이렇게 예배 활동하고 하고 있었는데도 뭔가 딱히 이렇게 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좀 뭐 인간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죠. 들지만은 뭔가 이렇게 선뜻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없기도 하고 제 상황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뭔가 공짜로 뭐 그런 큰 일을 당하셨는데 뭐 이렇게 물질적으로 못 도와드려도 뭐 저희가 본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사장님이랑. 뭐 한번 그냥 머리 선뜻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방법이라든지 저는 그때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하는 게 맞다. 이게 저는 답인 줄 알아서 공산당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율법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조금 이렇게 부당한 일이 좀 뭐 모든 사람이 혜택 받는데 한 사람만 혜택 못 받으면 안 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데 한 사람이 혜택을 받는 그것도 불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참 인애를 놓쳤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다 이제 정리를 다 하시고 가서 저도 이제 많은 이 미용실 유지하는 것에서 많은 고난을 받았고 정말 끝까지 한번 내려가 봤었고 막 돈을 빌리기도 했고 막 그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가게를 이렇게 팔지 않아도 될 만큼 유지를 할 수 있게끔 다 하나님께서 장치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큰 사랑을 받고 이내가 중요했구나. 저도 이제 제 신체적으로 너무 약해서 막 죽을 고비도 넘겨갔고 하니까 나한테 너무 인애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었고 참 사장님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락처는 알고 있지만 뭐 어떻게 또 뭐 이렇게 사적으로 하겠습니까? 했지만 그날 영화 보러 가는 그날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난 것도 진짜 이거 그냥 보통 그냥 우연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보러 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 촉박한 시간이었는데 조금 늦을지라도 이 만남 좀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은 그 사장님 얘기하시는 걸 많이 들었죠. 들어서 참 가게가 어려웠었고 막 그랬는데 이제 사장님께서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런 재난을 지금 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렸었는데, 하나님께서, 좀 멈추라고. 그게 다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매이는 거죠. 매여서 계속 열심히 달렸는데, 그게, 그때는, 그것만이 전부인 줄 생각을 했는데, 뭐 나는 뭐 힘들어서 뭐 조금 쉬고 싶고 하겠지만은 매여 있는 상황에 그리고 뭐 또 뭐 혼자 장사를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걸 내가 쉬고 싶다고 해서 뭐 쉴 수도 없는 거고 막 의견 충돌도 있고 막 그런 복잡한 상황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뭐 옆에서 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많이 실례지만, 그 사장님이 그 화를 이제 복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행이시다. 우리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 당하고 하나님 저주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그런 정말로 정말 절망적인 일을 당하셨지만, 그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으셨겠지만 지금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저에게 하시고 계시는 게 정말 다행이다. 물론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는 물질이겠지만, 나 하루 이렇게 먹고 살아가는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것보다 더 귀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생각하면서 발버둥 치시고 계시는 게 너무 감사했죠. 감사하고, 제가 이런 고백을 했죠. 그렇게 힘든 화를 복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참 그때 어떠한 방식으로도 사장님께 위로를 제가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하다고, 마음으로는 나 머리 한번 공짜로 깎아 드렸었어도 됐는데, 이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드실까봐 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참 위로가 너무 부족했었다고, 너무 큰일 당하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막 그분도 이제 막 화를 복으로 이렇게 고백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남한테 할 수 있다는 것에 이렇게 좀 울먹이고 계시는데, 저도 이제 사과를 드리면서 좀 울먹이면서 표정 관리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안 되면서 막 얼굴을 가리는데, 그래도 그분께서 따뜻하게 뭔가 이렇게 해주는 게 분명 위로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옆 사장 그 가게였잖아요. 옆에 있어주는 자체로도 너무 위로가 됐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저에게 더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래서 참 더 죄송했죠. 죄송하고 더 얘기 나누고 싶지만은, 뭐 저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요새 뭐하고 있으시냐고 이렇게 물으시길래, 뭐 장애인 애들 돌보고 여기 가게는 그대로 있고 뭐 생활이 되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뭐 나라의 도움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 공간을 뭐 예배 모임도 하고, 뭐 어린아이들 와서 뭐 공부방 같은 놀이 장소로도 활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못했죠. 얘기를 못하고 그냥 정부에서 지원받고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왜 그거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좀 이성적이시기 때문에, 현실적이시고, 지금 당장에 먹고 사는 게 그때 미용실 했을 만큼의 벌이를 해야 되는데 왜 못하고, 지금 알바식으로 뭐 장애인 돌보는 거 그거 해서 몇 푼 못 버는데 왜 그거를 계속 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궁금해 하셨는데, 제가 막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인도해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들도 잘 크냐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학교에 이렇게 데리고 다니고 한다 하니까, 본인 그 사장님이 교회에도 그런 아이 있는데 부모가 막 훈련을 시키더라 하면서, 혼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막 저도 막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저는 다 했었죠. 했는데 내가 해도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은 나는 우리 아들을 딱 붙어갖고 이렇게 학교에 왔다 갔다 해야 되는구나. 다른 어머니들이 중학교 가면 잘 안 하잖아요. 그걸 나는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하는 이유가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이 있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이나 뭐 학부모님이나 보통은 하나님의 역할은 필요가 없는 거죠. 없고 그냥 스스로 아이들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독립하기를 원하시고, 분명 뭐 선생님들이 부족한 면 없이 학교에서 잘 하시지만 부모의 역할이 있고 또 부모를 통해서 학교에 할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은 빠지시라는 거죠. 빠지고 우리가 인간으로 다 잘하니까 굳이 하나님을 외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언급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필요도 없다. 우리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중학교 갔을 때까지도 나를 이렇게 아이를 인솔하게끔 하시는구나. 그런 복잡한 얘기는 그 사장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죠. 왜냐면 얘기가 더 길어질까봐 나도 빨리 영화를 보러 가야 되고 해서 네 그게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쨌든 뭐 남자 사장님께도 안부 전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고 그렇게 좀 반가운 그런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저는 제 갈 길을 가게 되었네요. 참 옆에 계실 때는 자주자주 뵀었는데 참 가게를 안 하시니까 정말 지금 2년이 흘러갔나요? 1년 반? 2년? 1년 반? 1년 반이 됐나요? 흘러가는 시점에서 이렇게 또 사장님을 우연찮게 이렇게 또 보게 되어서 왜 하필 그 타이밍이었지? 좀 여유 있는 타이밍에 좀 봤었으면 뭐 좀 편안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뭐 여유 있는 타이밍을 저희가 잡을 관계도 아니고 참 촉박하였지만은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제하게 해주시니까 정말 뭐 부정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잘 얘기했다, 지나치지 않고 잘 마주치고, 또 제가 해드리고 싶었던 또 사과도 해드리고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어쨌든 건강하시길, 건강이 최고시니까 건강하시고 신앙생활도 잘 하시기를 소망 드리고 싶네요. 제가 뭐 헐레벌떡 이렇게 버스를 타도 시간이 늦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늦지 않게 그렇게 영화관에 도착을 하게 되었네요. 지금 1시간이 다 되어 가서 여기서 이제 영상을 마치고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